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ETF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독자님 요청으로 이번 ETF 보시고 좀 많이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ETF 투자는 현물 ETF는 불가능하는 거 아실 거예요. 예, 특정 증권사에서는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검색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투자가 막혀져 있죠. 예, 금융위원회에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버리지와 그 다음에 옵션, 네, 옵션 상품에 따른 ETF 이 두 가지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레버리지 ETF가 있는데요. 레버리지 ETF 2배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3배가 안 나온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혹 추가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3배는 해당에 있는 SEC에서 그리고 추가 여러 기관들이 요즘 너무 과잉적인 그런 도파민적 투기 매수 세력이 좀 많이 붙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한동안 3배짜리 상품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승인을 안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는 2배밖에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외 나머지 나라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이제 이 레버리지 ETF는 어떨 때 쓰냐면요. 일단 뭐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원금이 생각보다 가성비 있게 적게 사용을 하면서 쓸 수 있고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이 레버리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원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원금을 적게 쓰면서 레버리지를 쓰는 거니까 가성비가 좋죠. 반대로 손해를 날 때도 내가 어차피 이 원금 대비에 따른 손실률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현물 대비보다는 더 적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 부분을 굳이 신경 쓸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펀딩비 부분하고 기타 비용까지도 충분히 어느 정도 더 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추이를 보았을 때 레버리지 ETF는 청산 없이 모아가는 그런 적립성으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패턴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레버리지 ETF를 그냥 증권사가 주장하는 그리고 해당 그냥 일반 어찌 보면 이 ETF가 데일리적인 그냥 단타성 ETF로 출연했던 것인데 그걸 약간 응용하고 전략을 해서 적립식 패턴으로도 써도 나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같이 알려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먼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여기서도 이제 운영사가 좀 프로쉐어즈나 티렉스 그 다음에 라운드힐 등등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소형 운영사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ETF는 어차피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해당의 기존의 원금에 따른 그런 보상은 명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코인 거래소나 국내 코인 거래소도 무조건 뭐 보장을 해준다 이런 문구는 없거든요. 이런 점을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순자산 규모 추이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배당금 그리고 총 실비용 이런 추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나뉘면 이렇게 좀 세 가지가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실시간 방송으로 대체를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순자산 규모가 커야 호가 거래 빈도가 높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래에서 나오면 거래가 체결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왜곡적인 현상이나 그 다음에 실질 현물 대비와에 따른 괴리율 현상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 규모가 좀 커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배 이제 상승하거나 2배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순자산 규모가 너무 작으면 다시 또 N면 F분 합변이 될 확률이 매우 또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질 비용적인 추이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1억이면 1%면 1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비용이 금액이 커질수록 상당한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BITX와 BITU가 있는데 여기서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거의 비슷하고 유동성이 좀 더 크고 이런 뭐 순자산 규모도 좀 컸던 이 대표적인 두 가지만 보셔도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실비용 추이도 비싼데 이 배당금으로 상쇄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불장일 경우 계속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BITX를 좀 더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용으로는 BITX가 낫고요. 오히려 모아가는 형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전고점이 넘어가는 요 구간대, 그러면 즉 이렇게 내려갔었을 때부터 모을 거다라고 하면 BITU가 좀 더 낫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구간대, 요 구간대 BITX를 쓰는 겁니다. 왜냐? 수수료 때문이죠. 그래서 둘 다 레버리지 ETF는 시즌용으로 쓰긴 쓰시되 타이밍과 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BITX가 좀 더 낫다. 왜냐면 얘는 선물 추정 2배이고요. 얘는 현물 추정 2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액티브 하다라는 게 BITX에 써져 있죠. 이런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 U와 이더 T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배짜리이고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실비용 추이는 별반 차이는 없지만 이제 세부 내용을 보실 필요성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고, 아무튼 세부 내용을 보고 해당에 있는 옵션 파생 비중에 있는 비중량이 높으면 실비용 대비보다는 좀 더 높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있는 가담 비용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대충 평균값이 이 정도이지 여기서도 실부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잘 썼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패턴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오히려 레버리지는 올라갔었을 때 불타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내려갔었을 때마다 이렇게 타게 되면 더 좋은 단기적인 효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타성으로도 나왔던 ETF이지만 이걸 초단타나 뭐 중기 패턴이나 아니면 중장기 패턴 형태로도 쓰일 수 있지만, 중장기 패턴일 때는 수수료 계산을 더욱더 면밀히 계산을 하시면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번 내려갔었을 때 있는 패턴에서도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0 몇 %, 뭐 40%, 50%까지 빠지면 겁을 많이 먹지만 대부분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청산 물량으로 인해서 당연히 반등은 어느 정도는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 단기성으로도 접근을 해도 ETF로 충분히 단타성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선물에서 단타성을 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ETF 쪽으로 돌리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즌용으로 가끔 이제 코인 선물 거래소에서 대부분 알트코인을 2배에서 5배까지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거는 소액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몰빵을 해서 돈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엔 커뮤니티에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됩니다. 자, 코인청사 총 투기금 1100에 손실금 350, 원금 750. 이건 양호한 편이고요. 오히려 코인 청산 비중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타격감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우리들은 바보가 아니죠. 왜 이런 걸 차선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지 말이죠. 이런 측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일드맥스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일드맥스는 해당해 있는 이 상승분을 네, 추정하긴 하지만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승을 한다라는 것 대비보다는 이 이자를 어느 정도 수익으로 뽑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니를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니까 코니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네, 옵션 인컴 ETF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도 불구하고도 좋은 사례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NVDY가 있습니다. NVDY 같은 경우에도 횡보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연간으로 들고 있어도 그렇게 손해는 보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또 유튜버 분들이 좀 오해적인 발생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이 NVDY 같은 경우에도 지금 64% 정도에 따른 분배금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성기 때는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냈습니다. 한 20% 정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20에서 25% 정도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에 따른 추이는 좀 더 먹냐 덜 먹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VDY를 만약에 들고 가셨을 때는 NVD 레버리지와 같이 좀 섞어가지고 가시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드맥스 상품은 세금 때문에 쓰는 거지 다른 측면으로 보는 건 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있는데 두 번째는 환율이 요즘 높잖아요. 환율 지금 들어가면 거의 한 13% 정도 깨지면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상 예. 그렇다 보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풍차 돌리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재원을 좀 만들었고 다른 쪽으로 재투자하는 형태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그나마 이제 좀 괜찮다라고 하는 게 이제 콘이나 그 다음에 이제 미스티 정도가 되는데 미스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히려 미스트는 좀 비추하고 차라리 코니 쪽으로 좀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하고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손익통산 생각 안 하고 세금 생각 안 하고 막 사게 되면 막 좋은 레버리지 ETF 좀 손이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잘 돌리면요. 네, 자 일단 분배금으로 이자대로 뽑아낼 수 있죠. 네, 이자를 15%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라고 치면 양도세가 22%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는 7% 차이를 좀 절세하면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손익통산은 애가 옵션 상품이다 보니까 본주가 너무 힘을 못 쌓아버리면 똑같이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코니 설명드렸다시피 코니가 이렇게 좀 많이 빠졌으니까 나 손해는 본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어차피 이자로 절세하면서 아주 싸게 끊어놨죠. 손익통산 딱 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다가 1년 중에 한번 손익통산 딱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내기 싫어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세금 만 신경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비율을 하면 펀딩 비용하고 기타 청산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이체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를 고려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ETF를 쓰고 있는 수수료 비용하고 그 다음에 손익통산에서 나오는 총 세금 비용하고 해보면 얼추 퉁쳐지던지 아니면 좀 더 오히려 주식시장을 조금 더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세금을 낸다라고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점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쓰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드맥스 상품은 꼭 유의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 좋은 말만 하면 저는 사기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전략은 어떨 때 써야 되냐면 불장일 때 쓰는 겁니다. 불장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불장이죠. 그러니까 코니도 여기서 이렇게 한없이 내려가다가 지금 멈추고 올라오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미스티가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오르기도 합니다. 예,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는데 불장일 때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주가 잘 나가야 옵션 상품에 있는 것도 잘 나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은 이자로 뺄 거냐, 적당히 어느 정도 이자로 빼고 본주에 있는 차익도 먹고 이런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섞지 못하고 오히려 코인에서 아예 영혼을 만들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능력과 실력과 경험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끝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